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국어책 190쪽부터 오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회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주제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주제 토의 단계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주의할 점도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그전 시간에는 회의 절차도 배웠었는데요. 회의 절차 한번 빠르게 복습해 봅시다. 먼저 어떤 순서? 개회. 자, 개회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개회 단계는 회의를 시작하는 걸 알려주는 단계였죠. 개회 단계에서는 회의를 시작하는데, 자, 사회자가 보통은 자, 지금부터 땡땡 학급 또는 땡땡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회의 시작한다는 것을 모든 참여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쵸? 회의 시작하는 것을 모든 회의 참여자에게 알려주는 단계. 자, 그 다음에서는 뭘 선정하죠? 주제를 선정하죠. 주제 선정. 자, 주제를 정할 때도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주제로 회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주제를 정하지 못했다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투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표결이었죠. 주제 선정 안에서도 표결 단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정했어요. 주제를 정했다면은 무슨 단계? 제일 중요한 주제 토의 단계. 주제 토의 단계가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그 의견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래서 주제 토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사회자가 모든 친구들한테 골고루 발언권을 부여를 해야 했죠. 자, 주제 토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주제 토의를 하면 어떤 실천 방안을 우리가 실천할지, 과연 찬성 반대가 얼마나 나올지 표결을 했죠. 표결.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정한 쪽, 다수결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정한 의견을, 다른 의견을 정해서 이제 이거를 결과를 발표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실천을 할지를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알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에 회의를 끝내는 뭐래요? 폐회를 합니다. 폐회. 개회와 폐회는 항상 있어요. 회의 시작하고 끝나는 건 항상 있으니까. 개회와 폐회는 사회자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자, 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를 알려주고 또 기록자는 여기서 말을 하진 않지만 꼼꼼하게 회의 내용을 정리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회의 절차도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 190쪽에 있는 회의 내용을 보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약간 어색한 상황이 나옵니다. 190쪽에 있는 이 회의 상황을 읽어본 다음에 이 회의 장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해보고 또 각각 사회자, 회의 참여자, 기록자는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회의를 해야 좋을지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190쪽에 있는 회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그리고 읽을 때 누가 말하는 건지, 사회자가 말하는 건지, 회의 참여자가 말하는 건지 잘 확인을 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시켜 주도록 하세요. 잘 읽어봤나요, 여러분? 그러면 1번 상황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우리 회의의 참여자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상황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는 주제에 맞게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회의 참여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친구들끼리 고운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어때요? 당황하면서 이야기하죠. 저기 사회자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무나 손들고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서 발표하면 회의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여러 사람에게 말할 차례에 따라 골고루 말할 기회를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참여자 1번 학생이 누구누구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허락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혼자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록자가 기록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록을 해주지 않아요. 왜요? 회의 절차,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효. 자, 사회자 허락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죠. 사회자 허락, 즉 회의 참여자 1번 누구누구 학생 말씀해 주세요. 라는 허락이 있는 다음에 자기 의견을 발표해야지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자기 의견을 발표하면 의견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선생님 보면서 조금 웃겼네요. 여러분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어야 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당황하며. 그쵸? 이번 상황도 한번 볼게요. 친구들끼리 서로 별명을 부르지. 에이! 별명 부르는 건 서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함께 어울려 노는 게 더 좋은데. 자, 지금 회의 참여자 3번이 회의 참여자 2번 친구한테 어떻게 했어요? 회의 참여자 2번 학생이 친구들이 서로 별명을 부르지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말을 가로채면서 에이, 별명 부르는 건 서로 가깝기 때문이에요. 라고 끼어들어서 의견을 이야기했어야 아까 위에랑 비슷한데 의견을 발표할 때는 내가 막 발표해요? 허락받고 발표해요? 사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의 허락도 아니에요. 사회자가 네, 누구누구님 이야기하세요 라고 발언권을 줘야, 말할 기회를 줘야 말할 수 있는데 말할 기회를 준 적도 없는데 심지어는 다른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 맘대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쵸? 자, 회의 참여자 2번이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죠.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실제로 회의할 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가 말을 가로채고 끼어들면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 역할을 사회자가 대신해도 돼요. 자, 누구누구님 지금 다른 학생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끝난 다음 말할 기회를 줬을 때 그때 발표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좀 당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자, 이번에 3번 상황 한번 볼게요. 친구들끼리 서로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별명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의견이 있냐고 사회자가 말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는 여러 친구가 손을 들지만 아까 발표했던 회의 참여자 2번에게 다시 또 네, 김현수 친구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다시 볼게요. 방금 회의 참여자 2번 학생이 막 발표가 끝났는데 또 회의 참여자 2번 친구를 가리키며 이야기하라고 했어. 응? 그러니까 4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사회자님, 골고루 말할 기회를 주세요. 회의 참여자 2번 아까 얘기했는데 또 얘기했잖아요. 자, 사회자는 자기가 역할을 잘해야 회의가 잘 굴러가요. 여러 친구가 손을 들면 발표 안 한 친구 차례차례 기회를 줘야지 자기랑 친한 친구만 계속 이야기하라고 기회를 주면 다른 친구들은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어서 속상하겠죠. 그쵸? 회의는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모두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건데 회의 참여자에게 골고루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만 말할 기회를 주면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겠죠.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뭔가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 2, 3번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줄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장면 1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사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말만 했어요. 그래서 이 1번 상황에 대해 다음 쪽에 이렇게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네요. 사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말했다. 누가요? 회의 참여자가요. 회의 참여자가 사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말했습니다. 요 회의 참여자가 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은데 회의 참여자는 반드시 사회자의 허락을 맡아야 사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이야기는 기록자가 기록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이번에는 회의 참여자끼리 일어난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맘대로 가로챘어요. 그쵸? 그 얘기를 한번 여기 2번에 적어볼게요. 2번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친구가 의견을 말할 때 중간에 글씨를 좀 예쁘게 여러분은 써주세요. 중간에 말을 가로챘다. 친구가 의견을 말할 때 중간에 말을 가로챘습니다.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가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인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말만 할 거면 회의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2번 장면에 나타난 문제점을 차분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적은 친구는 이제 3번 장면에서 나타난 문제도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장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선생님이 지금 밑줄 쳤는데 여러 친구가 손을 들지만 다시 회의 참여자 이를 가리키며 발표하세요. 그래서 사회자님 골고루 말할 기회를 주셔야죠. 이번엔 사회자가 잘못했네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사회자가 말할 기회를 골고루 주지 않았어요. 적어볼게요. 사회자가 누구에게? 회의 참여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골고루 주지 않았습니다. 자, 회의 참여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골고루 주지 않아서 불만을 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자 할 자격이 없네요. 사회자는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골고루 말할 기회 주고 회의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막 자기 친한 친구한테만 얘기할 기회 주고. 여러분은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회의 장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야기해 봤으니까 아래에 회의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지금 몇 쪽이었죠? 191쪽에 3번 문제 지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회의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해보라고 하였는데 사회자의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1번은 뭐였어요? 우리가 방금도 살펴봤는데 말할 기회를 골고루 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회의 참여자들에게요. 사회자는 사실 의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대신에 다른 회의 참여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골고루 말할 기회를 줘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회의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회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절차라는 건 무슨 뜻이었죠? 순서, 차례였습니다. 회의의 순서를 안내하는 역할을 사회자가 합니다. 지금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니까 주제에 좋은 주제가 있다면 발표해 주세요. 자, 지금은 주제 토의 단계이므로 우리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해 주세요. 또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없다면 나온 실천 방법 중에 찬성 반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우리의 사회자 씨가 합니다. 사회자의 역할을 다 적어봤다면 이제 회의 참여자의 역할도 알아볼게요. 자, 회의 참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자랑 기록자 빼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표결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중요하니까 1, 2, 3, 4, 5번 모두 꼼꼼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세요. 친구가 의견을 말할 때 끼어들지 않아야죠. 가로채면 안 돼요. 아까 이 앞쪽에서 본 장면 2번에 다른 회의 참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기 의견을 막 말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진 상황이 있었죠. 나의 의견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 의견이 소중한 것도 아셔야 합니다. 친구가 의견을 말할 때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 역시 중요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데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요. 이게 뭐냐면 방금 말한 의견 별로예요. 다른 더 좋은 의견 없어요? 이렇게 자기 맘대로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친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 주제 토의 단계에서는 주제랑 관련이 있기만 하다면 어떤 의견이든지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는데 물론 그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이 친구가 이야기한 내용이 좋지 않다면 표결 단계에서 찬성표를 많이 못 받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끼어든다거나 바로 에이 그 의견 별로예요 라고 무시한다거나 하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겠죠. 우리가 토의를 직접 할 때, 학급 회의를 할 때 다른 친구의 의견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항상 사회자의 허락을 얻고 말합니다. 자, 여진이 발표하세요. 민지 발표하세요. 아연이 발표하세요. 준수 얘기하세요. 라고 사회자가 누구누구님 말씀하세요. 라고 허락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허락받지 않고 불쑥 말하거나 다른 친구 얘기한 다음에 끼어들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거 3가지 규칙이 있는데 다음 4번, 5번 규칙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교과서에 받아 적어보도록 합니다.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다 보니까 발표를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말이 빠르거나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걸 선생님이 봤었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의 이야기는 선생님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의 참여자에게 다 들으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당연히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을 해야 하고 또 말이 너무 빨라도 좋지 않겠죠. 선생님이 항상 조금만 천천히 말해주세요. 조금 더 크게 말해주세요 하는 건 선생님 듣기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회의 참여자가 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학급 회의를 직접 해볼 텐데 꼭 여러분이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5번째 규칙은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입니다. 잘렸네. 좀 작게 써볼게요. 주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회의는 나 혼자만 얘기할 거면 내가 연설을 하지 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회의는 내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과정이에요. 즉, 나 혼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내 의견만 좋아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라고 자기만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회의를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회의 참여할 때 여러분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친구가 하진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교과서에 똑같이 적어본 뒤에 그 다음 기록자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못 적은 친구들은 영상 앞으로 건너뛰어서 천천히 적고 오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회의 중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기록자인 친구들이 있어요. 기록자인 친구들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회의 때 의견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당연히 회의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하는데 누가 어떤 의견과 근거를 말했는지를 꼼꼼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땡땡이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자라고 의견을 이야기했다. 그거의 근거로 친구와 서로 별명을 부르면 재밌고 친해지고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근거를 내세웠다. 또 이 땡땡 학생이 친구를 별명으로 부르는 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같이 등산을 하자. 같이 노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견을 내세웠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말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의견과 근거를 이야기했는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꼼꼼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뭐예요? 내가 실컷 중요한 내용을 요약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회의를 했는지 모르면 이 회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남겨지지 않겠죠. 내가 이게 조선시대 때 한 회의인지 2002년도에 한 회의인지 2020년도에 한 회의인지 오늘 한 회의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자는 회의 날짜, 언제, 또 몇 시에 저녁에 했는지 낮에 했는지, 또 집에서 했는지 통합지원 2반에서 했는지 누구네 교실에서 했는지 장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학급 회의인지 가족 회의인지 옛날에 하고 끝났던 문제인지 앞으로 또 회의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가 알 수 있겠죠. 기록자의 역할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는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기록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나타난 이 190쪽의 회의 내용을 봤고 또 나타난 문제점도 살펴봤고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회의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회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바로 직접 회의를 해봐야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해볼 겁니다. 자, 회의를 할 건데 어떤 회의를 할 거냐면요. 선생님이 주제를 특별히 공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는데 우리가 2학기에 체험학습, 현장 체험학습을 갈 계획이에요. 물론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면 못 가겠지만 지금의 계획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잘 맞고 또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잘 생기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거리 두기도 잘하고 또 계속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닌다는 그런 조건 하에
우리가 2학기에 체험학습을 갈 텐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어떤 이름을 정확히 말하기는 싫어요. 왜냐면 비밀이니까. 땡땡 농장에 갈 계획이에요. 이 농장에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있는데 미리 소개를 하자면 고구마 수확하기, 땅콩 캐기, 또 사과 따기, 또 블루베리 따기도 있고요. 또 포도 봉지 씌우기도 있고 미꾸라지 잡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수확한 열매로 음식 만들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 하고 올 수는 없겠죠. 그럼 1박 2일 있다 봐야 돼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지를 정하는 회의를 할 겁니다. 뭐라고요? 체험학습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정하는 회의를 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지 한 개씩 정해오도록 하세요. 2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일 하고 싶은 체험, 그 다음 하고 싶은 체험, 혹은 하기 싫은 체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급 회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어떤 체험이 재미있는지 혹은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를 생각해 오도록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학급 회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학급 회의를 할 때는 사회자와 기록자와 회의 참여자 모두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쵸? 각각의 역할도 나중에 정할 건데 우선은 이 선생님이 말해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오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이거예요. 학급회의 주제에 따라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한번 정해오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번 수업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